가뿐하게 이길 수 있을 거라는 배당의 메리트는 짭짤하게 나올 겁니다. 자, 일단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자, 이번 주 좋은 성적으로 꼭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이 경마 주간은 이 3세 마표들의 잔치입니다. 네. 코리안 더비 대상 경주가 열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세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홍소입니다. 네, 지금 오늘 조회장 갔다 오셨죠? 네. 부산말들 좀 컨디션 좀 체크하셨다는데, 부산말 중에 좀 돋보이는 말 있었어요? 뭐 일단 대체적으로 컨디션 좋더라고요, 부산 말들은. 일단 이 부산 기수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 부산 말들이 서울에서 계속 이기는 이유가 네. 자기들이 한치수 위래요. 이 경주로 상황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부산 말들이 좀 적응력 차원에서 좀 맨맛이는 앞서간다. 이런 좀 말들을 자신감 내비치고 있는데 서울 말들도 더 이상 호락호락 당하진 않겠다라고 많이 좀 준비를 열심히 하던데, 그렇죠? 그렇죠. 일단 부산과 서울의 주로 직선주로가 틀리잖아요. 네. 부산이 길죠? 그죠, 길죠. 100m 더 길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좀 더 어려운 곳에서 뛰다가 이 쉬운 곳, 그러니까 그렇죠. 부산에 뛰다가 과천에 오면 그만큼 어려운 곳 그게 단련돼 있기 때문에 잘 뛰는 게 아닌가. 반대로 서울 애들은 부산 가서 힘든 주로에서 뛰다 보니까 제걸음을 못 보이고 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주부터는 제주교차 경주로 이제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토요경마 이제 코너에서 제주교차, 최근에 제주교차가 이제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네. 중계 경주들이 이제 부산도 한 경주가 늘면서 그쵸? 네. 서울이 10경 축소가 됐고 앞으로 더 이상은 제가 봤을 때 뭐 중계 경주 이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그렇죠? 예, 환급률 똑같고 제주교차가 저희가 적중이 많이 나와요. 특히 지난주 경마를 한번 돌이켜보면 우리 신하위원님께서 제주교차에서 그냥 상황을 제대로 내드렸습니다. 토요일이었죠. 네. 제주교차 2경주에서 우리 신하위원님이 종합제 백판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종합지를 들고 있는데 뭐 복병권 두세 군데 잡혀 있었는데 이 왕궁의 별이란 마필 기억나시죠? 네. 이재용 기수가 기승을 했었는데 이 왕궁의 별과 제주중계 2라운드에서 겨울맞이 네. 이 두 마필이 엄청난 배당을 형성했습니다. 복숭식에 100배가 넘었습니다. 배당이 올라갔어요, 계속. 한 네. 7, 80배에서 제가 추천을 했거든요. 올라가더라고요. 100배 이상. 이게 복숭식의 103배인데 뭐 두 방의 막건으로 네. 깔끔하게 아주 그냥 우리 팬 여러분들께 시원한 항구를 해드렸고 제주중계 1라운드도 맞추셨어요. 토요일에 제주교차 1라운드도 이 번내천과 사라여걸이 들어왔는데 3파전이었습니다. 네. 이게 번내천 사라여걸 여기 무비지존 네. 3파전을 팔렸는데 우리 신하연님이 냉정하게 두 마리를 압축을 해서 깔끔하게 복숭시 중배당 막건도 깔끔하게 적중해 주셨고 이 제주중계 오늘 첫 방송에 맞게끔 준비 많이 하셨죠? 네, 준비 많이 했습니다. 네, 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중계도 차원이 다른 분석력으로 방송을 통해서 인사 올리겠고 지난주 우리 신하위원님은 서울 경주에선 제가 알기로는 토요경마 2경주였습니다. 토요경마 2라운드에서 이때 정말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던 이 최원중 기수가 기승했던 이 빅토리 댄서 네. 요마피를 강축이었죠. 이 하이플레스와 붙여서 복숭식만 24.6배 네. 깔끔하게 적중을 하셨고 이때 방송을 통해서 지난주 이 6번 하이플레이스에 대해서 우리 신하위원님이 강축이다 강하게 어필하셨기 때문에 쌍승시까지 네. 34.9배 토요경마에서 상당히 좋은 적중 해주셨고 1호 경마에서는 저와 신하위원님의 가장 기억에 남는 경주는 아무래도 9라운드가 아니었을까. 그렇죠. 후반부였고 꼭 맞춰드렸어야 되는 타이밍이었습니다. 정말 이제 1호 경마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지난주 1호 경마 후반부 9경주에서 우리 신하위원님도 치치러너 그렇죠. 여기 특별런이 복숭시만 16.4배 네. 이거 맞추셨고 저 개인적으로도 지난주 9경주는 정말 제 예상에 이제 앞으로의 좀 제 개인적으로는 좀 희망을 느끼게 하는 경주였습니다. 예상이나 문자를 통해서 저는 뭐 특별한이나 마필을 쌍승식만 놓고 사자 강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좀 뭐 단통은 아니었지만 적중에 대한 그 기쁨이 상당히 좋았고요. 이런 적중이 나오면서 예상가들 기세가 살아난다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 주 한번 좋은 결과를 약속드리면서 우리 상승세 신하위원님과 오세현이 믿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신하위원님은 지난주 1호 경마에서 마무리 후반부 90경주를
또 끝판대장답게 잡아주셨기 때문에 이번 주 저와 신하위원이 상승에 이어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방송 기대하시고요. 오늘 토요 경마 들어가죠. 네. 제가 봤을 땐 최근 들어서 저는 평소에 가장 해볼만 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좀 좋게 풀어 나가겠습니다. 시작을 알리는 1라운드는 1300m고요. 국산 50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좀 제가 봤을 땐 1경주부터 배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신하윤님 생각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마필이 인기대에서 밀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중배당 막권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경기로 보고 있는데 8번 선두영웅이 지난번에 인기마로 팔리고 자 문세영 기수 안장 속에 이게 이제 3착 그러면서 이게 부러졌고 자 그러면 배당이 나왔는데 지난번에는 12주 만에 나왔습니다. 항상 출전 주기가 7주 12주 근데 이번에는 정상 주기로 돌아왔기 때문에 문세영 기수가 다시 올라가 있고 지난번과 같은 그런 실수 누추입은 없을 거다라고 보는데 저는 일단 이번 경주 노림수가 있는 게 이 3번입니다. 바로 박태준 기수가 올라가 있는 골든하트란 말인데요. 사실 이 마필은 지난번에 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난번에 말이 준비가 상당히 잘 돼 있었는데 지난번 경주에서 뭐 늦게 올라오면서 뭐 이렇다 성적을 내지 못했고 그러니까 종반의 걸음만 재면서 올라왔는데 이번에 박태준 기수가 직접 조교를 지난주부터 전담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고 뭐 지난주에는 가볍게 조교했고 이번 주 들어서는 목요일까지 마무리 조교 강하게 가져가면서 분명 마필의 걸음이나 어떠한 활기나 그런 상태는 지난번에도 마필의 걸음 변화가 왔는데 이번에는 더욱 좋아졌기 때문에 저는 내심 3번은 골든하트 뭐 안 팔리는데 뭐 요마필에 하는 걸음 변화를 한번 이번 1경주부터 기대를 하면서 중배당 맞고 그냥 포인트를 마치겠습니다. 네, 3번 골든하트는 이 조개떡 걸음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근성 부족을 의식해서인지 훈련 강도를 상당히 끌어올렸습니다. 나름대로 이젠 박태준 기수가 다시 한번 기선했다는 거 뭔가 책임을 져야죠. 그렇죠. 이번에 조교도 열심히 했으니까. 네, 이번에 최근에 이 박태준 기수가 화두 같아요. 지난주 1호 경마 마지막 경주나 특별한 이 구경주 같은 경우 박태준 깔끔하게 들어왔는데 이 전반부에 좀 기복 있는 기승수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좀 체력이 좀 의심을 해야 될 나이도 맞아요, 솔직히. 그렇죠. 나이가 이제 48 됐죠? 네. 박태준 기수가. 한간에서는 박태준 기수가 빼먹는다 이렇게 좀 왜곡된 시선을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솔직히. 다 빼먹어도 박태준 기수는 그렇죠. 안 하는 것 같아요, 야리조는. 그나마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 16조 마방이라는 건 개인적으로 이제 박태준 기수가 친분이 있으니까 뭐 최봉주 교사가 좀 아껴달라는 때는 아마 거절을 못할 겁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뭐 외부의 어떠한 압력으로 인해서 안 가고 그러지는 저는 여태껏 13년 동안 이 전문가 활동을 하면서 뭐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한 번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박태준 기수는 장난을 안 한다는 게 일단 제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네, 열심히 탈 겁니다. 3호 골든하트 열심히 타기 위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저 역시 신하회님 의견에 한 표 던지겠고요. 후차권에선 일단 뭐 배당은 없겠지만 8번 선두영웅이 지난번엔 3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인기 1위였지만 인기를 지키지 못했는데 로켓삭스 메이로즈에게 졌지만 질만은 안 빼져졌다. 또 3개월이라는 공백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정상주기 4주 출전이고요. 47조 마방이죠. 이 80 이 상위급 마필과 병합을 하는데 걸음이 잘 나옵니다. 컨디션 회복된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8번 선두영웅 이 마필을 한번 세게 말씀드리겠고 10번 보성제일은 승문전 어느 정도 인기를 끌겠지만 제가 봤을 땐 말이 아닌 것 같던데 이번에 일단 게이트가 외곽입니다. 지난번에 안쪽 게이트였고 이번에는 바깥쪽으로 밀려있기 때문에 일단 조경호 기수가 올라가 있습니다만 저는 일단 인기마겠죠. 인기마인데 일단 후차권으로만 뭐 받치는 쪽 그 정도로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작하는 1경주는 말 잘 타는 열심히 타주는 박태준 기수와 문세영 기수 믿고 들어가자. 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2라운드입니다. 1000m고요. 국산 60 경주입니다. 정말 지긋지긋 속을 새기고 있는 마필이 나오네요. 11번 미담. 요게 출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난번에 역시나 실망감을 많이 안겼던 9번 그마킨. 요 두 마리가 좀 인기를 끌 것 같습니다. 신하위원님께 먼저 바통을 넘기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미담, 그리고 열둘 바다포스가 어느 정도 인기를 끌고요. 개인적으로 조교 때 좋게 봤던 말이 이 3조 최용주 마방의 그마킨이라는 마필인데요. 자, 이 마필이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어느 정도 인기를 끌었는데,
뭐 인기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선두권 나갔지만 최외곽 12번 게이트에서 자 종반에 버티지 못했고, 자 일단 이번 경주 초반에 너무 힘을 쓰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금화퀸이나 마필의 어떤 조교대 마필의 상태는 분명히 올라왔습니다. 자 이 마필의 원래 월요일에는 문세영 기수가 조교를 시행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하마식 기수가 기승을 했습니다. 금화퀸, 저는 선행만 한번 받고 외곽에서 때리고 나가면은 이번 경주 1000m라면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일단 최근의 경주에서 인기만 끌고 부러졌지만 이번에는 1000m 해볼만 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이제 금화퀸의 어떤 조교대 걸음 변화를 기대하면서 9번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새벽 훈련 시 지그럽 보고 확실하게 신경 쓰는 모습이었고, 네. 이 무패가도의 자마입니다. 무패가도의 자마는 대표적인 말은 뭐 7마필이었던 삼지사정화방의 이 붕정말리, 네. 여기 뭐 진격 이런 형제말들이 있는데, 최근 두차례 실망을 주고 있지만 일단 4월 1일 경주는 안장 보정대가 파손이 됐었고요, 그렇죠? 지난 4월 28일은 선행을 나가서 너무도 실망을 했는데 이번엔 좀 말이 많이 가벼워졌기 때문에 그마킨의 선행 출하에 한번 기대하시고요. 4번 청룡상성인데요. 이게 혈통은 좋습니다. 이 폭스댄스의 자마, 여러분들 알고 계신 7마필들이죠. 이 블루밍, 여기에 또 뭐 있죠? 풀스텝, 이런 말이 형제 말입니다. 딱 그 두 마리만 마명만 들으셔도 딱 뭔가 떠오르실 거예요. 발이 빠르겠죠? 그렇죠. 발이 엄청 빠른 혈통입니다. 아주 힘이 더 차서 일단 스피드는 보여주고 있는데 지구력이 좀 약점이 있는 모습인데, 이번 경주 김옥성 기수 안장입니다. 네. 인코스를 부여받았고 그냥 앞뒤 안 재고 쏘고 나간다라면 4번 청년산성도 단거리 경주에선 버틸 수가 있는 그림이 나와줄 것이다, 이런 느낌이고요. 4번 9번이 싸울까요? 제 생각엔 4가 쏘고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금화퀸도 말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저는 따라가도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미담이 문제예요. 이게 고개짓이 항상 높아서 결정력이 안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결정력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번엔 6조화방에서 지난주 1호 경마 깔끔하게 입상을 책임져줬던 셰나 메모리지 2탄 이 박태준 기수 몰래 태웠는데, 미담도 열심히 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미담은 개인적으로 1200m를 좀 나오기를 바랬습니다. 1000m보다는 아무래도 뒷심 있는 말이기 때문에 1200에서 한 발 쓰는 게 유리하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그렇죠. 1000m 나왔습니다. 오히려 바다포스가 재검받고 나왔는데 이게 이제 말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사실 지난주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이상혁 기수가 금주에 열심히 조기를 했는데, 자, 이 박정재 마주라면은 여러분들 29조에서 여러 대의 마피를 갖고 있었던 그런 마주이고, 지금은 이제 50조와 27조 이제 마피를 분산을 시켜놨는데, 아무래도 이상혁 기수가 이 박정재 마주의 마피를 승부해주는 기수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제가 볼 때는 바다포스가 외곽에서 강하게 감고 나가는 그림도 충분히 그려볼 수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3파전 안에서 끝날 것 같습니다. 4번 청년상성, 9번 금화퀸, 11번 미담, 이 세 마리를 위주로 풀어나가는 2라운드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자, 3라운드입니다. 경주거리 1200m 혼합 4군 경주. 딱 출마표를 받아두는 순간, 정말 최근 들어서 이 혼합 4군 경주 치고는 가장 재미있는 경주다. 예, 뭔가 박진감이 넘치는 경주가 될 것이다. 최근의 경주들 보면은 4군 경주가 특히 그랬어요. 외선 4군이 점배당, 그렇죠. 강축 세워놓고 4방 5방 뚫려 있는 경주들, 이런 경주들 상당히 많았는데, 이번엔 능력 편차가 정말 엇비슷합니다. 그리고 빠른 말들도 많고요. 뭔가 재밌는 경주가 진행될 것 같은데, 우리 신하 위원님이 이런 거 놓치지 않고 바로 그냥 토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로 준비하셨습니다. 놓고 때리시는 마필 정도는 오픈을 하시면서 네. 후자 것만 가리고 현장에 승부 들어가신다 하는데, 정말 혼전이거든요. 네. 먼저 신하 위원님께 이번 경주 첫 번째 승부 경주 출사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경주는 우리 오세현 전문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선두권 나가는 말들이 몇 두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일단 외곽에 있는 황금 비율이란 마필이 지난번에 선행을 갔다가 이제 3착으로 밀렸죠. 코 차이로 3착에 머물렀는데, 자, 이번에 이제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오경환 기수가 직접 조교했고 잘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게이트가 이제 외곽에 있다는 점. 역시 초반에 힘을 쓰고 앞에 가야 되는데, 저는 일단 이번 경주 조교 때부터 이미 점 찍어놓은 말이고, 지난번 경주 때부터 제가 노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승부를 던졌고 배팅을 시원하게 했어요. 물론 깨졌는데
가서 졌으면은 억울한 일은 않겠지만 일단 지난번 경주는 안 갔습니다. 바로 그 마필은 32조 마방의 조선명장이라는 마필을 저는 이번 경주 세게 봅니다. 자, 32조 마방에서 지난 경주, 그러니까 4월 22일 경주죠. 투선저가 파시주니어 두 마리가 인기순위 1, 2위로 팔렸던 말이 그대로 들어올 때 조선명장이 외곽에서 초반에 발주는 빠르지 않았어요. 근데 감고 오면서 선두권 공략을 한번 나서봤는데 직선에서 이제 힘 부족으로 3차로 밀렸는데 갔냐 안 갔냐를 두고 놓고 보면 마방에서는 사실 직전 경주는 어떤 의지 부분에서는 약하게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단 조선명장 가던 안 가던 무조건 여기선 때리면 된다라고 봤기 때문에 승부를 걸었는데 막상 경주 끝난 다음에 내용을 알아보니까 안 간 거다. 안 가고 그냥 3착. 근데 저는 이번 경주 조선명장 신영철 기수가 직접 주기로 했고요. 동주의 크리토벨이나 마필과 병합 주기로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는 이번에는 뭔가 한번 해보겠구나. 그러니까 데뷔전에서 철저하게 걸음을 숨겨놨습니다. 문정균이가. 그리고 지난번에도 형철이 액면허 3착이지만 사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자, 이번 경주 신영철의 조선명장 주행검사 때는 앞에 갔습니다. 이번에 안쪽에서 밀면 선행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조선명장을 노리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승부를 던졌고 또 막건도 산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조선명장 놓고 막건 한번 사겠습니다. 지난번에 조선명장에서 지난번에 왔어야 됐는데 그렇죠. 또 안 갔다라는 그런 내용이 들으니까 좀 짜증이 나네요. 지난주에 이 김초로 기수가 네. 인디언 오픈가요? 네. 그걸로 6개월 정지를 먹었습니다. 네. 저희가 그 내용을 전달 안 해드렸는데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안 간 것 같아요. 안 간 건 분명히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뭐 지금 인터넷 마사에는 상당히 시끄럽더라고요. 뭐 34조 조교사도 뭐 거론되면서. 근데 저는 제 생각은 그냥 김초로 등짝에서 빼먹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하여튼 뭐 김철호 기수 뭐 군대에 가야겠습니다. 제가 비아냥 걸리는 게 아니라 6개월 쉴 바에는 저 군대 가는 게 낫지 않아요? 조인공 기수 갈 때? 뭐하죠 6개월 동안 조기도 못하고. 조기도 못하잖아요. 하여튼 김철호 기수가 좀 많은 경마 팬들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어찌되었던. 근데 좀 복병 마필이었기 때문에 좀 과한 징계도. 근데 6개월은 좀 센 것 같아요. 그쵸? 사실 그 전주에 34조 조경호 팔렸던 햇빛 댄서. 네. 그게 부러지면서 마사이가 시끄러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사이 측에서도 어떤 그 영향이 좀 플러스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사실 뭐 6개월까지는 좀 과했다라고 싶은데 뭐 저는 사실 김철호도 김철호지만 이 부산 경마 부산 애들 조창욱을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난 금따 말도 안 돼. 금따는 지난주 깜짝 놀랐어요. 금따 복순씨 1.4배였는데 그 1.0배로 7분 전까지 1.0 팔렸어요. 1.0 그래서 4점 왔거는 먹으려고 쌍으로 네. 안 보이더라고요. 난 떨어져 죽은 줄 알았어요. 조창욱. 네, 하여튼 뭐 조창욱 기수님 신하회님 쌓인 게 맞나봐요. 매번 조창욱 기수 거론하시는데 어찌되었든 저희가 뭐 기수들을 욕하지는 않아요. 방송에서 저희가 그렇죠? 기수를 욕 자주 하는데 난. 그래요?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는 저희가 심하게 그렇게 안 하는데 어찌됐든 이번 일을 좀 계기로 뭔가 서울 경마 쪽에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래도 이게 좀 회초리가 따끔하게 날아간 것 같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뭐 그런 쪽을 말이 좀 사담을 흘러나왔고요. 어쨌든 신하회님이 이 3번 조선명장 놓고 네. 첫 번째 승부를 하신다고 합니다. 제가 또 한 마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9번 태수제란 마필인데요. 이게 직전에 제가 노려봤습니다. 이 재산비술, 마리대물, 물안개 편성이 강했습니다. 이 편성에서 원정의 기수가 5개 진 거 맞아요. 제가 추천했습니다. 5개 진 거 맞는데 내측으로 사행하는 버릇이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번에는 한성열 기수 오늘 10경주가 제이라이 JRA. 그쵸. 네. JRA 그 트로피 경주인가요? 그건데, 네. 거기서 금덩이를 한번 작업을 해준 게 한성현 기수예요. 그렇죠. 근데 그 금덩이를 김옥성 기수로 태워놨습니다. 어쨌든 45조에서 챙겨줘야죠. 또 열심히 타줄 거고요. 태수제가, 말이 좋아졌습니다. 훈련 때 거림이 계속 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내추럴이 기대는 것도 많이 사라졌고요. 무게 중심이 잡혀있기 때문에 저는 9번 태수제가 선입권에서 한번 일을 낼 수가 있다. 이런 판단이기 때문에 저도 9번 태수제를 세게 말씀드리면서 신하회원님의 첫 번째
승부처. 조선명장 놓고 들어가는 승부처. 현재까지는 변화 없으시겠죠? 네. 변화 없어요. 예,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제주 중계 1라운드입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제주 교차 경주들을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 자, 이번 제주 교차 1경주는 제가 봤을 때 상당한 인기만 이제 혼전 경주입니다. 이 재산 1군 중에서도 좀 잘 뛰는 말들을 모아놨거든요. 네. 이런 가운데서 이제 8번 다루름, 여기에 7번 불빛군자, 이 두 마리가 좀 강세를 보일 것 같은데, 과연 저배당을 인정하는 경주냐, 아니면 복병을 놓고 때리느냐, 이게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하 위원님이 먼저 열심히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먼저 신하 위원님 생각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제주경마 1경주의 포인트는 뭐냐면 5월 5일 날 토요경마 2경주가 포인트입니다. 그때 한 레이스에 뛰었던 말들이 이번에 같이 만났습니다. 지금 인기마, 그러니까 외곽에 있는 불빛군자, 최근 2번 연장 연승을 하고 있는 말, 여기에 황해명산, 4번마 황해명산, 그러니까 불빛군자 황해명산이 지난번에 나란히 들어왔고요. 여기에 황제대부 영상불빛, 영상세계, 이런 말들이 이제 이번에 같이 또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1번 영상세계, 4번 황해명산, 5번 영상불빛, 그리고 외곽에 있는 황제대부 불빛군자, 전부 다 이제 또 같은 레이스에 만났는데,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게 불빛군자가 지난번에 이제 선입으로 레이스를 전개해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때 황해명산과 반마신차였는데, 자, 이번 경주 황해명산은 지난번에 이제 종반 한 발을 썼고요. 강성기수로 완전히 교체됐는데, 저는 노림수가 있는데, 이번 경주는 이 5번만 영상불빛이란 마필, 지난번에 인기 1위로 팔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5월 5일 토요경마 2경 때 대가리 팔렸단 말이 영상불빛인데, 요게 지난번에 늦게 올라왔어요. 한영능 기수가. 그래가지고 요게 늦게 올라오면서 인기순위 2, 3위 말이 들어와서 6.4배로 들어온 겁니다. 자, 이번에 안덕수 기수 한 장이고요. 부담중량 500g이 내려왔는데, 저는 지난 경주의 어떤 아쉬움, 영상불빛, 자, 순발력이 없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입이 충분히 가능한 말이기 때문에 저는 안덕수 기수로 기수 바꾸고 나오는 이 영상불빛의 어떤 중반 한 발, 지난번에 대가리 팔렸단 말인데, 지난번에는 뭐 제가 볼 때는 너무 늦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이 5번 영상불빛 요 마필을 필두로 한번 중배당 맞고 한번 노려보는 경주로 일단 짚어가겠고, 6번 황제대부란 말, 이게 지난번에 선행 갔는데 부러졌습니다. 전현준 기수 10번 게이트였는데 아무래도 외곽에서 감고 나오는 데 있어서 초반에 힘을 많이 썼고, 이번에 문성호 기수로 완전 교체했는데요. 일단 6번 황제대부까지는 역시 앞에 가는 말 경기가 유리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안고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인기마 7, 8인데, 일단 가장 세게 보는 말은 저는 지난번 아쉬움 남겼던 5번마 영상불빛 이마필을 필두로 해서 한번 공략 들어가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주교차가 아직 뭐 저희가 종합지도 없고 아무것도 네.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영상불빛은 무조건 배당입니다. 인기도에서 무조건 밀려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네요. 직전에 못 들어왔던 말을 노리죠. 그렇죠? 제주교차가 어제도 좀 한 번씩 돌아가면서 그런 패턴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신하님이 이런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어제도 신하위원님은 5번 영상불빛 요거를 세게 말씀해 주셨고, 저는 직전에 영상불빛을 못 끌고 왔던 한현민 기수가 있으면 이 8번 다루름을 한번 믿고 들어가겠습니다. 인기만입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땐 가장 상대적으로 부중의 이점이 돋보인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가장 열심히 타주는 마방이죠. 정직한 승부를 해주는 12조 이태용 마방. 작년에 데뷔를 했죠. 개업을 했죠. 신규 마방답게 열심히 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태용 마방이 한영민 기수 주전 기수인데 이 기수도 열심히 타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때리면서 근성을 보강하고 있고 경주력이 계속 끌어올리고 있는 이 다루름이 직전보다 오히려 감량 1kg 부중 2점까지 있다라면 저는 8번 다루름이 한 번 더 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다루름을 놓고 후차게 집중하는 경기 말씀드리겠고, 우리 신하위원님은 5번 영상불빛 기술교수 타이밍 누르시는 것 같아요. 네. 이 안덕수 기수가 지난주 제주중계 그 특별경 성산일출배인가요? 네. 거기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 험마공신인가? 네, 험마공신을 기술교체를 끌고 왔어요. 선행 나가서. 파이팅 좋은 기수이기 때문에 안덕수 기수가 있으면 5번 영상불빛을 노리시는 것 같습니다. 자, 서울경마 4경주 넘어갑니다. 1200m 국산 60경주. 재미있는 경주인데, 네.
저도 좀 세게 노리고 있는 말이 나오고 먼저 신혜회님께 먼저 바통을 넘기겠습니다. 저는 일단 탐나파워입니다. 자, 이마필은 제가 최근에 경주 강하게 노렸어요. 3월 3일날 노렸는데 그때 워밍 같은가 이게 이제 진로가 막히면서 이제 안쪽에서 갇혀버렸고 주행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4월 7일 경주는 박상호 원장인데 대끼리 팔리고 생각보다 걸음이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역시 또 인기마로 팔리고 왕포 대싱지퍼 뭐 두 마리가 워낙에 잘 뛰었는데 저번에 박주식 기수가 올라가 있습니다. 박주식 기수가 조교사 시험 준비를 하다가 떨어지고 다시 이제 춘식이는 작년에도 떨어진 것 같은데 네. 계속 떨어집니다. 어차피 조교사 떨어졌으니까 이제 할 게 없겠죠. 기수 열심히 말타야죠. 저는 탐나파워가 일단 최근에 경주 인기마로 팔리고 지금 몇 번을 부러졌는데 이번에 말이 좋습니다. 아까 오전장에 청룡산성 그 발바는 선행마와 병합쪽까지 시행하면서 준비를 잘했고 저는 탐나파워 최근에 경주 제가 세게 노렸던 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는 요마필의 노림수를 갖고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탐나파워 좋은 선명해 주셨고요. 저는 7번 이 큰 소망이라는 마필입니다. 주행심사 1월 20일 때 분명히 싹수를 보였습니다. 근데 실전 3전 동안 계속해서 고성의 기술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16조 마방에서 지금 뭔가를 째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뭔가 작품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7번 큰 소망이 발주 연습을 끊는데 발주도 잘 나오고요. 네. 저번주에 이 플라워 레이디죠. 이 플라워 레이디란 마필이 풀릴 때 보니 걸음이 좋더라고요. 네. 그 마필하고 병합을 하는데 걸음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 직전 4월 28일 경주도 걸음이 좋아서 제가 쓱 한번 노려봤는데 또 안 하더라고요. 일단 스타트 이후에 좀 외측으로 삐지는 악벽을 보였지만 제가 봤을 땐 말이 삐지기보단 기술 추진이 좀 불량했다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 배고픈 고성 기술 원장에서 네 번째 만에 이제 뭔가가 나와줄 7번 큰 소망 요거는 정말 제가 봤을 땐 시한폭탄이기 때문에 요걸 한번 노려보시고 저희가 좀 공통적으로 보는 것 같은데 네. 이 8번 메리의 스타를 먼저 설명해 주시죠. 일단 지난번 경주 요게 이제 진로가 좀 약간 방해를 약간 막혔습니다. 그러면서 자 이번에 이동국 기수가 직접 조교를 시행하고 올라가 있는데 저는 일단 탐나파워 그리고 메리어스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전개는 탐나파워는 앞에 가는 말이고요. 메리어스타는 종반에 때리고 올라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 경주 4경주 일단 제가 노리고 있는 두 마리 그 원틸 맞고는 저는 탐나파워와 메리어스타인데 둘 다 말 상태는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동 기수가 주교를 직접 도맡아 했고, 역시 메리어스타도 지난 경주 말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직전 경주에 제대로 밀지 못한 그런 어떤 아쉬움. 자, 이번 경주, 요마필. 세 번의 경주에서 입상이 없는데, 저는 3월 24일 날 때, 에리가 한번 외곽에서 한번 시원하게 한번 쐈어요. 지난번에도 이에리가 탔고요. 사실 이마필의 내용이 뭐냐면, 이에리 기수한테 7조에서 너 한번 네가 직접 조교하고 말 만들어서 항구를 한번 해라. 이게 선물해준 말이었는데 결국엔 이혜리 기수가 준 거를 못 먹었습니다. 마방에서 준 걸. 결국엔 이번에는 이동국으로 안양에 바뀌었는데 이동국 기수가 해야죠. 이혜리가 최근 경주에서 아쉬움 남겼던 거 이제 이동국 기수가 직접 조교하고 올라가 있기 때문에 메리어스타 종반 한 발 기대가 되고 역시 탐나파워의 강력한 선두권 공략. 그래서 9번 8번 저는 첫 번째 원틀 맞고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8번 메리스터는 지난 2월 18일 경주는 아예 탐색이었습니다. 이때 끝걸음이 살짝 걸렸고요, 저희한테. 근데 3월 24일은 해봤어요. 네, 했는데 했어요. 앞선이 강했습니다. 해피송화 메리선도. 셌어요. 예, 셌고 4월 21일 경주는 출가가 동시에 제가 봤을 땐 경주가 완전히 꼬였습니다. 네. 완전히 그냥 이 주행도 불량했고 경주가 꼬이는 바람에 경주 망쳤는데 메리에스타가 이번에 기술 교체를 괜히 한 건 아니겠죠. 뭔가 변화를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이 8번 메리에스타 이번 경주는 반드시 노리고 들어가야 된다. 저희 방송을 정리하면 7번 큰 소망은 배당이고요. 네. 여기에 8번 메리에스타 9번 탐라파워 7번 8번 9번 네. 세 마리가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자 5라운드입니다. 경주를 1200m 국산 5군 경주. 이번 경주가 상당한 저는 좀 혼전을 보고 있는데 일단 승군점 나서는 모본 이 라운신이라든가 여기 형군에서는 그래도 입상 경험 있는 6번 유알파 11번 슈퍼양키 도전할 것 같은데 자 어느 마필을 세게 보십니까? 네 일단 저는 외곽에 있는 슈퍼양키입니다. 지난 경주
국산 5군 승군전에서 3착이었는데 자 문정균이가 다시 올라가 있습니다. 지난 경주에 좀 아쉬움. 뭐 제가 볼 때는 열심히 탔지만은 자 최고 탄생 메이커밴 두 마리에게 4분의 3마실 차라면은 분명히 이번 경주 뭐 직전 경주 착차도 많이 없었기 때문에 뭐 착차가 크게 나서 진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이번에 조교대 마필 걸음 뭐 조교대는 동주의 어필링 제일과 병합주기로 했고요. 뭐 상태는 여전히 좋습니다. 지난 경주 뭐 좀 아쉽게 3착으로 밀렸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는 요 슈퍼 양키 요마필의 어떤 강공 기대를 하고 싶은 그런 5경주입니다. 네, 이게 충마만 잘 잡고 들어가면 돈을 만들 수 있는 경주입니다. 편성 자체가. 저 역시 한 마리를 공통으로 그냥 때리고 들어가겠습니다. 11번 슈퍼 양키입니다. 직전에 개인적으로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슈퍼 양키와 메이커밴의 이 방송 메인 승부에 제가 한번 들어갔었는데 이 최고 탄생이 잘 뛰더라고요. 지난주에 승군전 1700도 그냥 우승했더라고요. 네. 최고 탄생이 능력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최고 탄생이 국산 4군에서 1700 승군전 바로 우승했습니다. 질만한 마필한테 졌다. 이런 느낌이고, 직전에는 좀 약간 무리한 감도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젠 승군 적응 충분히 했고, 1200 거리까지 줄어들었고, 최근에 정말 이 게시판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마사요 게시판. 네. 정말 시끄러운 것 중에 문정균 기수도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게요. 문정균이가 뭐 잘못했어요? 네. 물론 지난주 뭐 일요일 경주 미스터 올라 못 들어와서 그런가. 하여튼 욕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네. 문정균이 뭐 기수 옷 벗어라 뭐. 예. 하여튼 이 문정균 기수도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슈퍼 양키. 저도 이번 찬스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5라운드는 혼전 중에 저희는 슈퍼 양키를 충마로 말씀드리는 그런 경주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교차 2라운드죠? 네. 제주중계 2라운드. 이번 경주는 일단 제가 보는 관점에서 거의 뭐 인기만 접전 경주를 보고 있는데, 네. 먼저 신하연이 생각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제주경마 2경주도 아까 1경 때와 마찬가지로 그 지난 경주에 함께 뛰었던 말들이 또다시 만났습니다. 5월 4일날 금요경마 9경주죠. 그때 같이 뛰었던 말들 품격이란 마필 여기에 이제 통천문 두 마리가 이제 같이 또 만났고요. 그리고 동방시대란 말이 이제 출전하고 있는데, 그때 우승을 차지했던 시대의 별이란 말은 이제 저희가 지금 녹화 시간이 목요일이니까 이제 내일이죠. 금요일 7경주에 나옵니다. 거의 뭐 인기도 종합제는 이제 거의 강축으로 잡혀 있는 그 시대의 별이 이제 내일 금요경마 때 나오고, 이제 방송 찍는 시간이 목요일이니까요. 품격이란 말이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한 발을 제대로 뽑았습니다. 뭐 선출이 자유로운 마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전현준 기수, 뭐 적임 기수라 볼 수 있고, 뭐 심도현 마방에서 두 마리까지 꺼내놨기 때문에 일단 품격이란 마필은 기본적으로 저는 세게 봅니다. 여기에 외곽에 있는 10번호 동방 시대란 말은 장우선 기수가 올라가 있는데, 자, 이 마필은 일단 종반 뭐 한 발은 있습니다. 한 발은 있는데, 지난 경주 한영민 기수 안장, 이번에 장우선 기수. 일단 기수는 교체가 됐기 때문에 플러스 요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1번 통천문이란 말은 지난번에 늦게 올라왔습니다. 근데 종반에 복귀를 하면은 올라오는 끝걸음의 여력은 상당히 많았고요. 그리고 2번 우리 행운은 선행을 가는 말입니다. 이번 경주 단독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말인데, 기본적으로 4번은 축으로 봅니다. 품격은 상승세의 마필이기 때문에 4번 품격을 놓고 후착만을 찾는 경주가 맞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후착권에서는 개인적으로 앞에 가는 우리 행운의 전개는 유리하지만 지난번에 제구 올라온, 그러니까 중반에 걸음을 남겼던 통천문의 한 발 충분히 통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바꿔는 4번 1번 4번 1번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이번 제주교차 이경주를 네. 저는 승부로 한번 들어갈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오신하연님 말씀해주신 품격, 좋은 말이죠. 근데 이 말을 좀 이겨줄 수 있는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좀 강축이 나옵니다. 바로 1번 통천문인데요. 정명일 기수 안장이죠. 일단 승부지부터 제가 전달해드리면, 이 정명일 기수가 지난주에 기승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이번 주 말을 탑니다. 왜냐하면 다음 제주중계 5경주가 오늘 대상경주죠. 그렇죠. 그 대상경주 출전 때문에 정명일 기수가 한 주 출전, 기승전지 유예를 시켜달라고 재결에 부탁을 했어요. 그 재결에서 이제 받아줬죠. 대상경주 출전이 있으면 그거 받아주죠. 네. 어찌되었든 통천문, 일단 정명일 기수의 승부지는 이렇게 제가 전달 이 정도로 좀 해드리겠고,
추임력은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습니다. 이 편성에서. 예, 신하연이 말씀드린 이번 경주 선행마가 많습니다. 우리 행운이 선행이 가장 유력한데 우리 행운도 제가 봤을 때 선행을 확실하게 장담할 수 있진 않아요. 그렇죠. 외곽에서 감골을 맞을 때도 많고 신하연이 배당을 말씀해 주셨던 10번 동방시대도 요 장우성 기수 한 장이면 그냥 지지고 나갈 수가 있고요. 어찌되었든 저는 일본 통천문을 확실하게 믿고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통천문 이 한 마리 말씀드리면서 현장 승부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나머지 마필들 신하연님 워낙에 꼼꼼하게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세현입니다. 자, 토요경마 6경주입니다. 자, 메인급 승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엇비슷한 마필들이 대거 몰려있는 상당히 지저분한 편성인데요. 조교로 딱 그냥 걸린 말이 있습니다. 새벽훈련시 너는 무조건 왔다. 마음 먹었던 마필 출전합니다. 어차피 배당판은 뭐 이번 비바 챔프 요거를 필두로 배당판이 돌아갈 것 같은데요. 비바 챔프 정도는요 원사이드하게 이겨줄 수 있는 마필이 나옵니다. 비바 챔프도 직전에 좋은 거를 보여준 건 맞는데 이 마필보다 엄청 나은 거림을 보여줄 숨겨진 마필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마필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제 돈을 갖다 줬습니다. 죽어봤어요. 어떻게 뛰는지 더욱더 유심히 보려고 알면서 죽어줬습니다. 뭘 죽은 게 있어야 다음에 또 이악 물고 승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제대로 걸린 말이 있기 때문에 바람을 조금 탈 것 같아요. 죽을 때 좀 실망스럽게 좀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래도 먹을 게 있습니다. 왜? 우리는 얘를 대가리 놓고 갖고 승부할 거거든요. 쌍승씩만 놓고 때릴 거거든요. 제가 지난주 1호기만 구경주 특별한이라는 말을 쌍만 때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 느낌이기 때문에 쌍승식 승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경주도 제 오세훈의 연속된 승부처가 되겠는데 먼저 우리 신혜회님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고항선이란 마필, 고항선이 일단 동조의 호키푸키란 마필과 이번에 병합적을 하면서 말을 잘 만들었어요. 자, 1월 7일날 사실 제가 그때 세게 노리고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 상당히 못 뛰었고요. 지난번 경주에서 좀 걸으면을 한번 기대해봤는데 역시 막무가내와 노스크림모어 K윈지 그러면서 4착인데 착수는 크지가 않았습니다. 5착인데요. 자, 이번에 김정준이 한 장 부담 용량도 50kg 적절하게 부여받았고 저는 이 고항선이라는 마필을 놓고 후착만을 찾는 경주가 아닌가. 기본적으로 K윈지가 일단 지난번에 같이 뛰었던 말인데 역시 K윈지에 문세영 기수가 올라가 있다는 점은 역시 플러스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항산 요 마필을 이번 경주 가장 세게 본다. 그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혼합 경주인데 국산말로 노리고 들어간다. 예. 일단 뭐 그만한 자신감이 있어서 국산말 노리고 들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승부 경주 선정한 이유는 시다현님이 정확하게 맥을 짚어주셨어요. 외산 경주인데 국산말을 노린다. 그만큼 편성이 약하다라는 겁니다. 기존에 외산 3구말을 지금 못 믿겠다라는 뜻을 저는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저는 믿고 들어가는 말이 나옵니다. 확실하게 여기서는 입상해야 된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는 말이 나오는데 자세가 너무 좋아졌어요. 주행 자세가. 저는 7번 지구촌입니다. 직전에 제가 놓고 죽었단 말입니다. 놓고 죽었단 말 놓고 본전 찾아와야죠. 직전엔 말이 좀 덜 만들어졌는데 제가 잠재력을 믿고 때렸습니다. 트리피 잠한데 거리적응력 가장 좋고요. 이번에 김옥선 기수가 정말 제가 봤을 땐 이번엔 뭔가 변화를 보여줄 만한 훈련을 시켜놨고 지금까지 뛰었던 편성이 가장 강했죠. 뭐 수지신도 놀부만세 여기 막무가내 노스크리머 편성도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김옥선 기수 안장에서 3번 연속 탐색은 없을 것이다. 저는 7번 지구촌 이번에 아예 그냥 앞선에 붙여놓고 때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7번 지구촌 얘를 가장 포인트 마필로 말씀드리면서 현장에서 승부를 세게 들어간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제주 중계 하이라이트 경주입니다. 이 제주 중계 이 마주협회 장배 대상 경주죠. 좀 권위가 걸려있는 대상 경주인데 일단 우리 신하연님께 먼저 제가 대상 경주 바통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제주 경마 5경주는 이제 마주협회 장배 작년도 도지사배죠. 제주 도지사배 이제 우승과 2착했던 두 마리가 같이 또 나옵니다. 바로 3번 백육비천과 4번 담덕이란 마필이
자, 작년에 이제 도지사배에서 두 마리는 항상 대상경주 같이 나와요. 같이 나와가지고 뭐 1, 2척을 나눠 갖는 그런 기본적인 걸음이 좋은 말인데, 백록비천을 먼저 짚어가면요. 지난번에 선행을 갔는데 종반에 이제 무너졌습니다. 정명일이가 올라가 있고, 여기에 4번 담덕이란 말은 사실 제가 지난번에 4월 21일 날 세게 늘었던 말인데, 앞에 갔는데 마지막에 섰어요. 근데 요게 내용이 있는 게 뭐냐면은, 담덕이란 말이 기본 사이즈가 상당히 센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도지사배에서 준우승까지 했고, 뭐 요마피는 뭐 교체경주 자주 나왔단 말인데, 이게 구절이 안 좋아요. 파인기가 있어가지고 최근의 경주 다리 쪽이 안 좋아서 제대로 된 걸음을 선보이진 못했습니다. 장우성 기소와의 어떤 호흡, 기소와의 호흡은 상당히 좋고요. 일단 담덕, 그런 어떤 최근의 경주 아쉬움, 그래서 이번에 자, 4주 동안 상당히 열심히 뭐 제주도 내에서도 준비를 하고 이번 대상 경주를 맞춰가지고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담덕이라는 마필, 사실 이 마필은 제가 지난번에 세게 누렸던 말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노림수를 갖고 싶고, 3번 백록비천은 앞에 갑니다. 앞에 가는 말인데 지난번에 무너졌는데, 일단 제가 볼 때는 이 대상 경주에 맞춰가지고 뭐 좀 걸음을 좀 아끼지 않았나라는 어떠한 그런 느낌이 강했고요. 수사대 한세기, 옹달샘 이런 말도 지난번에 다 같이 뛰었던 말이죠. 근데 한세기는 초반에 느립니다. 초반에 느리고요. 옹달샘은 일단 지난번에 최근 잘 뛰고 있으면서 부중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마필이고, 수사대가 요게 냄새가 나는 말입니다. 요게 승부가 지난번에 인기 2위 팔리고 복귀를 하면은 철저하게 안 간 말입니다. 자, 문성호 기소에서 이번에 김용석 기소, 제주도의 박태경이라 불리우는 김용섭이라면은 지금 김용석 기소의 승수가 992승입니다. 1000승에 8개 남겨놓고 있는데, 김용섭을 안전 교체했다. 지난번에 문성호가 뒤에서 늦게 추진하면서 3착. 그래서 저는 백록비천, 담덕, 수사대 이 세 마리 안에서 한번 압축을 하고 싶고, 개인적으로는 요 담덕의 어떤 노림수를 한번, 배당마입니다. 안 팔리기 때문에 담덕을 한번 기대하고 싶습니다. 네, 지난번에 가장 잘 뛰었던 한세기를 좀 들본다. 이게 포인트 같아요. 한세기는요, 신하연님 말씀대로 자력 추입은 힘들어요. 앞선이 무너져야 됩니다. 자, 이 정명일 기수가 백록비천을 선택했습니다. 직전에 자기한테 항구를 해줬던 이 한세기를 배제하고, 네, 백록비천을 탔어요. 당연히 백록비천도 세게 봐야죠. 그리고 그렇죠. 백록비천을 앞에 나가는 말입니다. 한세기는 백록비천이 쓰러져야 올라올 수 있다라는 그 벽이 있기 때문에 이 백록비천, 제가 오늘 이 제주중계 이경주 때 말씀드렸죠. 정명현 기수의 승부지, 다음 주 말 못합니다. 원래 이번 주 기승정지였는데 이번 대상경주 출전을 위해서 기승정지를 유예했습니다. 그만큼 상금 벌어야 되는 기수이기 때문에 이 백록비천은 정말 속된 말로 목숨 걸고 선행에 올인할 것이다. 저는 백록비천이에요. 선행 나가면 이번에 안 잡힌다를 보고 있고요. 직전에 신하위원님 말씀대로 막판에 좀 거리 무뎌지긴 했지만 도착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네. 이제 정명현 기수 두 번째 도전이기 때문에 충분한 능력 발휘 가능하다. 서마 백록비천 세게 저 역시 누리겠고, 7번 수사대 다른 거 없습니다. 김영석 이름 석자 믿고 때립니다. 그렇죠. 네, 직전에 제가 수사대를 놓고 한세기와 옹달샘을 때리는 승부처였는데 정말 아쉬웠거든요. 네, 신하연님의 그런 복귀가 나왔다 하니까 저도 김영섭이라는 이름 석자 믿고 수사대를 한번 세게 말씀드리겠고, 우리 신하연님은 4번 담덕 배당이에요. 이거 많이 안 팔립니다. 네. 네, 담덕 최근에 정말 좀 졸전을 하고 있어요. 네. 예전 네임밸리에 비해서는 정말 못 뛰고 있는데 이번에 변화를 기대하신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실홍수입니다. 자, 토요경마 승부 레이스 8경주 준비했습니다. 1700 국사군 별정 경주입니다. 자, 이번 8경주 제가 볼 때는 배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8경주로 승부 경주로 준비를 했고요. 제가 오늘 토요경마 준비한 UC방송 강마방송 승부 경주는 3경주와 8경주인데 3경주는 풀어드렸습니다. 어떤 말을 놓고 막건 사는지 대가리를 말씀드렸고, 이번 8경주도 가장 세게 보고 있는 마필 한두를 오픈을 시켜드리고요. 자, 그 마필을 말씀드리는데 저는 2주 전에 놓고 때린 말입니다. 바로 9번 머니토크입니다. 자, 이 마필을 가지고 4월 8일날 메인 승부를 때렸습니다. 때렸는데 그때 별빛 동자가 앞에 가서 그대로 버티면서 제가 한번 머니토크를 놓고 승부를 봤는데 제대로 역지를 못했습니다. 이번 경주 머니토크
지난번에도 말은 굉장히 좋았어요. 굉장히 좋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장초리가 떨어지면서 말이 혼자 뛰어버렸고 그리고 2주 만에 다시 나왔는데 저는 박태준 기수로 이번에 안전교체한 머니토커 다시 한번 노려보자. 일단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머니토크를 축으로 중배당 걸음이 변했다라고 보고 있는 마필 한두가 있기 때문에 저는 8경주 일단 어찌되었던 이번 경주 혼자입니다. 9번 머니토크를 놓고 중배당으로 한번 때리겠습니다. 8경주 메인 승부 본 예상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반드시 본 예상에 어떤 말을 노리는지까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고요. 현장에서 힘을 실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구경주 노리시는 말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8번 국률입니다. 네. 최근 두 번의 경주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했고 인기를 끌었죠. 지난번 경주 천대길이었습니다. 막 종합제도 그냥 쭉 대가리 잡혀 있었는데 말 타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시작과 동시부터 이상한 경주 뛰기 전부터 이상한 소스 어떤 정보가 제 귀에도 들어왔는데 설마 했는데 진짜로 뒤에서 놀다가 마지막에 재고 사착만 딱 옵니다. 갔다 안 갔다를 논하기 전에 일단 직전 경주 기수가 잘 탔네 못 탔네 일단 저는 그런 걸 떠나서 이번 경주 문세영 기수 일단 칼 갈았습니다. 최근 두 번의 경주 문세영 기수의 어떤 이름에 걸맞지 않는 기승수를 선보였는데 저는 국내로 일단 이번 경주 요마필의 어떤 종말 한발 1800이라면은 역시 뒷심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직전 1700 이번에 1800이죠. 충분히 종말 올라오는 시간과 거리가 통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조교 상태 워낙에 좋습니다. 좋기 때문에 저는 국내로 일단 지난번에 없다는 얘기가 좀 들렸어요. 안 간다라는 얘기가 소스가 좀 들려가지고 긴가민가 했는데 결론적으로 들어오진 못했죠. 일단 문세영 교수가 등에서 빼먹었는지 안 빼먹었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제가 문세영 속을 들여다보지 않았으니까 일단 최근의 경주 의심은 가게 말을 탔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의심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자, 문세영 교수가 해결해 주길 응원하겠습니다. 국리르는 지난번에 능력으로 인기를 기록한 게 아니라 예상제가 만들어준 인기리였어요. 선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편성이 약했기 때문에 정말 과인기가 아니었나. 하긴 리얼플레이가 미미라가 버텼는데 리얼플레이가 선행 나가서 원사덱이 들어왔어요. 여기 2차 때 미미의 딸이 했고요. 근데 복승식이 엄청났죠 이때. 그렇죠. 300배, 쌍이 800배. 아주 살인적인 배당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일조란 마필이 국리르였는데 어찌되었든 국리르는 일단 문세영 기수가 재기승했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네. 비중은 높지만 저는 편성으로 말해드릴게요. 편성으로 봐서는 얘는 무조건 와야 된다. 13번 어필링 제일입니다. 직전에 같이 뛰었던 첩경 지난주에 승군전 1800에서 또 원사이드에게 선에 나가서 여유있게 우승했고요. 여기에 지난 3월 18일 경주도 돌풍강호 글로벌 퓨전입니다. 돌풍강호 1월 경마에 나오죠. 그렇죠. 코리안 더비 대상경주 나오는 말이고요. 글로벌 퓨전 한 서력을 했죠 얼마 전에. 그렇죠. 깔끔하게 편성으로 말하고 싶어요. 이정선이라는 그 기수의 신뢰감은 싹 무시하고요. 저도 그냥 말의 편성, 그동안 뛰었던 편성, 최근에 뛰었던 것만큼만 뛰어라. 그래도 온다. 편성으로 말하겠습니다. 13번 어필링 제일. 아까 시대원이 말씀해주신 대로 슈퍼양키, 당찬 미소, 이런 앞필들과 병합을 했고요. 걸음도 좋았고 차라리 끝번이 낫다라고 봐요. 13번 어필링 제일. 이정선 기수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원래 지난번에 박태준 기수가 타기로 했던 말이었는데 교체가 됐죠. 그때 이제 현장에서 교체가 됐습니다. 네. 오경환으로. 네. 네. 저도 어필링 제이를 지난번에 이제 세게 누렸습니다. 네. 세게 누려가지고 요거에 라우니어로 그러니까 서승훈이가 이제 미국 간다 하고 라우니어로에 한 방 때렸는데 깝깝하게 말 타더라고요. 저는 최선 안 한 것 같아요. 지난 경주 복귀는. 여튼 오경 기수가 너무 무리하지 않았냐. 어느 정도 페이스 좀 조절하면서 타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경 기수가 지난 3월 18일에 박태준 기수가 앞선에 기가 막히게 붙이고 들어온 거거든요. 네. 정말 그거를 좀 보고 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정말 좀 심한 배를 안 하면서 그런 자멸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거 없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대로 편성으로 말하겠습니다. 13번 어필링제 이정선 기수 비주류 기수인데 파이팅 한번 해주길 기대하면서 저는 어필링제를 놓고 하겠고요. 신하연님은 문세영의 서력 하면 국리를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고 합니다.
자, 10라운드입니다. 정말 재미있는 경주입니다. 1200m 최단거리 경주죠. 외산 2군 마필들에겐. JRA 트로피 특별 경주인데, 타이틀에 걸려있는 경주 아니겠습니까? 네. 모든 마필들 최선 다할 것 같은데, 자, 정말 재미있는 경주인데, 우리 신하위원님이 그냥 벌써부터 그러시더라고요. 올해 그랑프리 2012년도는 그랑프리에서 스마티문학과 이 말이 한번 싸울 거다. 그 말이 뭡니까? 바로 11번 그랜드 나이너입니다. 네. 저는 지난번 4월 15일 날 이 말에 대한 어떤 의심은 하나도 안 했어요. 물론 배당판에서도 강대가리 팔렸고요. 제가 이 말은 데뷔 초부터 그냥 계속 놓고 때리면 된다. 그게 바로 3월 11일 날 제대로 찍어 먹었습니다. 상류랑 메인 승부로 찍어 먹었고, 지난번에는 이제 마필 살아난 예스포가 오면서 자, 요게 이제 뭐 우승을 했지만 후착을 못 엮었는데, 저는 그랜드라이나 뭐 거리가 1200m 안쪽에 4번 나노시티가 기본 순발력이 있는 말입니다. 일단 액면은요. 위너 트로피도 지난번에는 앞장 갔는데 뭐 기본 사이즈는 좀 아래고, 막무가내가 막무가내 이름답게 밀고 나갈 수 있는데, 저는 그랜드라이나는 최근 계속 선행 갔죠. 굳이 선행 안 가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 자, 선행만 보내주고 바짝 꼬리 물고, 스피드가 없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꼬리 물어도 1200거리 충분히 감고 때리고 올라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랜드라이나 마방에서 기대감도 상당히 높고요. 뭐 그랑프리까지 내심 출전하려고 지금 마방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말인데, 저는 그랜드라이나의 상승세 4전 4승인데 이번 경주까지 한 번 더 믿겠습니다. 네, 그랜드라이너 아주 극찬을 하고 계십니다. 벌써부터 그랑프리까지 출전을 자신하고 계시네요. 그랜드라이너는 따라가도 된다. 네. 그렇죠? 따라가도 된다. 일단 이 나노시티가 선행이 가장 유력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다른 막무가내가 기술들이 35조니까 네. 안 싸우겠죠? 네, 막무가내를 제외하고도 뭐 유너 트로피도 직전 순발력이라면 무시 못하거든요. 말이 조시가 낮고, 뉴테라칸도 발 빠르고요. 다마스로도 금덩이 같은 것도 그냥 밀고 나가면 재밌는 말들인데, 금덩이는 지난번에 안 간 겁니다. 이번 출전하기 나오려고 위해서 안 간 거고요. 예. 근데 이때 작업해준 한정일 기술을 외면하고 김옥성에서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게 좀 그렇고, 어찌되었든 나노시티가 선행 나가면 보면 재밌는 말인데, 이게 지난 2월 18일 경주에서요, 이게 뭔가 이제 주울산이 괴롭혔어요. 네. 예, 주울산이 괴롭히니까 막판의 걸음이 솔직히 끝걸음이 실망스러웠습니다. 그게 관건이에요. 이번에도 압박이 상당할 것 같거든요. 네. 이번 트로피 특별 경주에서 선행 나가면 쉽게 돌아버릴 건데 다른 기수들이 뭐 놀러 나왔겠습니까? 그렇죠. 어차피 1200이니까 예. 무조건 던지겠죠. 이거 그냥 정구가 힘쓰는 겁니다. 외산 2군 말들이면 정구가 힘써도 경쟁력 있거든요. 네. 그렇게 따졌을 때, 자, 나노시티가 자빠진다라고 보자고요. 이게 네. 대길 맞고 갈 겁니다, 아마도. 그렇죠. 그러면은, 저도 그랜드나이너는 우리 시나위원님과 같이 놓고 할 텐데, 후차권 한 마리씩 놓으면서 정리하죠. 우리 시나위원님께서 후차권 한 방 때리신다면, 저는 있습니다. 먼저 말할까요? 그렇죠? 네, 말씀하세요. 저는 놀부 만세입니다. 놀부 만세? 예. 만세 한 번 부르려고요, 정말. 해동천왕 아니었어요? 예, 바꿨습니다. 놀부 만세인데, 고민 많이 했는데요. 외곽 게이트를 보려고요. 예, 안쪽이면 발 빠른 마필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갇혀버리면 그만인데, 외곽에서 그냥 하마식 기수도 그냥 어차피 그냥 직전에 걸으면 신자세가 뚜렷했고 편성은 약했지만 어쨌든 이기는 맛을 달기 알기 시작했기 때문에 또 1200이 줄어든 경주를 훨씬 더 유리하고요. 놀부만세가 어차피 그랜드나이너가 제가 봤을 때 따라간다 하더라도 승부수를 일찍 던질 겁니다. 그렇죠? 오케이. 그렇다면은 앞선이 정리되면 놀부만세가 추임력을 한 번에 뽑아낼 수 있다라 보고 있고, 파워감이 거림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3번 놀부만세가, 제가 해동천왕을 추천드릴까 놀부만세 추천드릴까 고민 많이 했는데, 저는 놀부만세 쪽으로 과감하게 한번 배당권 연결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신하위원님. 저는 해동천왕으로 갈게요. 네. 16조 만에 나오지만은 조교 때 어떤 걸음, 그러니까 동조의 서울의 큰별과 병합조교까지 시행했고요. 일단 저는 준철이가 안 탄다는 게 보고 싶은 이유입니다. 저는 문정균이가 올라가 있다는 게 일단 뭐 제가 그랜드 나이나와 일단 동반 파트너로서 보는 가장 큰 이유인데, 공백만 딱 놓고 보면은 사실 찝찝해요. 그런데 조교 때 어떤 훈련 때 걸음, 그리고 이마필의 기본 마필의 능력, 저는 볼 때는 해동천왕 뭐 여기서 충분히 마른 이상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11번, 12번 일단 기존의 센 말, 그래도 2군에서 그래도 세다라고 평가받았던 두 마리를 저는
한방막건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러나 그랜드나이너 앞으로 보여줄 걸음이 무궁무진합니다.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그동안 엄청난 인화비를 잠재라고 설명드렸기 때문에 믿어보시고요. 붙잡고는 12번 해동천왕, 오지현은 13번 놀부만세, 정말 만세 한번 부를 수 있는 배당을 노려보겠습니다. 자, 11라운드입니다. 1700m 국산 2군 경주입니다. 국산 2군 치고는 제가 봤을 때 확실한 센 말은 안 나온다는 느낌인데, 자, 이런 가운데서 한번 누리시는 말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르만이 지난번에 블랙선더와 머리 차이였죠. 볼드가드니스가 대가리 쳤고요. 제가 사실 지난번에 이제 28막건 볼드가드니스에 한 방 때려가지고 저는 이제 적중을 했는데 운이 좀 많이 다른 경기입니다. 복귀를 하면서 멀리 끝나면 머리 차이로 3착이 왔는데 그때 호르만이 왜 그랬냐면 볼드가드니스가 외측에서 들어오면서 진로가 약간 좀 방해를 좀 받았어요. 뭐 미세하게나마 주행하는데 약간 영향을 받아가지고 제가 볼 때는 블랙선더와 머리 차이는 뭐 블랙선더에게는 상당히 운이 많이 따랐다. 저는 그렇게 봤고요. 호르만에게는 상당히 재수가 없었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이번에 문세영으로 일단 안장을 교체했습니다. 말이 최근 상태가 안 좋았는데 직전부터 좋아지기 시작하더니 지난번에 기운이 터서 때렸는데 어떤 경주 운까지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에 호르만은 제가 볼 땐 문세영 불러태웠기 때문에 이거는 아끼지 않는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호르만 직전엔 뭐 사행을 떠나서요, 제가 봤을 때 등짝 싸움에도 진 것 같습니다. 이상혁 기수와 이기훈 기수 역시나 갭이 느껴지는 기술이었기 때문에 호르만 이번에 문세영 기수면 뭐 승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호르만은 좋은 설명 해주신 것 같고요. 자, 이번 경주는 이게 좀 직전 안 가더라고요. 이거 좀 망신당할 수도 있는데요. 10번 지상무적입니다. 여러분들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김동철 기수의 기승 최저 중량이요 52kg입니다. 네. 근데 지금 지상무적이 50kg거든요. 그렇죠. 핸디캡이에요. 이게 수요일날 발표가 났어요. 네. 50kg로. 근데 그걸 알고 김동철 기수가 자세히 들으셔야 됩니다. 지난번에요. 이때 5월 5일 기억나시죠? 김동철 기수가 그때예요. 그 뭡니까? 조교사 시험 이제 낙방하고. 네. 아니요. 보셨죠? 조교사 시험 때 말을 못하다가 다시 탄 주간이거든요. 네. 근데 이따 김동철 기수가 52kg가 최저 무중인데 50.5를 타더라고요. 네. 지상무적을. 네. 그래서 제가 솔직히 예전에 신하연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박태종 기수가 50.5를 못 타는데 50.5를 500g 뺏어 타서 네. 팝수술로 1번 게트 넘어. 예. 그걸 한번 놓고 했다가 후차가 못 찾았거든요. 근데 딱 그거에 걸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노렸는데, 야, 저 사람 살을 왜 뺐나 싶더라고. 맨 뒤에 그냥 붙들고 늘어지면서, 뭐 응원도 못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50kg를 부여받았는데, 김동철 선수가 또 탔다. 물론 뭐 단순하게 뭐 체중이 빠져서 탈 수도 있는데, 신하연님이 지금 경마 예상을 10년 넘게 하시는 분인데, 여쭤볼게요. 네. 이 기수들이 체중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이 500g 1kg 빼는 게 쉬운 일입니까? 밥도 안 먹을 거려? 그렇죠. 6일부터? 그게 정말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야 금방 빼죠. 그렇죠. 하루 이틀 밥먹을 빼는데 기수들은 엄청 힘듭니다. 그 체중이 만들어져 있는 그렇죠. 사람들이기 때문에. 키도 작고 예. 원래 마른 상태에서 체중을 빼려니까 그렇죠. 힘들죠. 근데 그랬던 지상무적을 직전에 그렇게 심하게 땡기더니 또 50kg인데 체중을 유지하면서 50kg를 또 탔다. 그러니까 제발 좀 말 각질대로 선행 한번 나가줬으면 사고 납니다. 이번 경주 편성 보니까 아주 빠른 선행만 없어요. 7번 크만마가 최근에 선행은 안 보이고 있기 때문에 10번 지상무적이요. 이거 1700입니다. 거리 줄여서 나왔고 2주 출전이에요. 네. 여기 직전에 심하게 땡겨놨고요. 김동철이가 52kg가 최저 중량인데 50kg를 탄다. 그게 포인트 같습니다. 저는 지상무적이 한번 쏴버리면 요거 정말 대형 사고 말이기 때문에 지상무적 노림수와 블러 선정해 드리면서 우시나연님의 9번 호르만과 한번 붙여서 늘려보시길 제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끝판대장 신하연님께 모든 이목이 집중되는 마지막 12경주입니다. 1400m 국산 3군 경주입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요? 네. 플래티보이가 지난번에 잘 뛰었습니다. 그리고 서울항태자가 지난번에 안 갔습니다. 그리고 1번 새벽날개는 문세영이가 지난번에 말을 약같이 텄어요. 초반에 밀고 나와가지고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일단 우라노스가 레이스를 주도하기 때문에 새벽날개는 1번 게이트지만 굳이 앞에 가지 않을 겁니다. 아마 우라노스가 밀고 나올 게 뻔하기 때문에 새벽날개가 붙잡고 따라갈 테고 서울항태자 그리고 플리티보이. 저는 일단 플리티보이가 가장 좋았습니다. 조교 때 가장 좋았고요. 아껴놓은 걸음을 봤을 때는 서울항태자. 여기에 새벽날개이기 때문에 외곽에 댄징셀리가 이번 경주 배틀빙고와 이제 지난번에 나란히 1, 2책 들어왔고요. 댄징셀리가 이번 경주 인기를 좀 끌 수 있는 그런 경주인데 저는 플리티보이의 52조의 신영철 카드 조교사가 이제 조교사 활동이 5월달 6월 말까지니까 이제 2달도 안 남았네요. 저는 아끼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52조 마필이지만 플리티보이 요 마필을 필두로 5번 서울항태자 그리고 1번 새벽날개인데 5번이 지난번에 안 갔기 때문에 분명 보여줄 걸음은 더 있다. 그리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8번을 세게 봅니다. 네, 이번 경주는 제가 노현축구 찾아봐도 직전에 플리티보이가 겪어봤던 이 13번 솔로들리 이런 능력 있는 선행만은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즉 직전만큼 뛰어도 직전보다 수월한 입상이 기대가 된다. 여기에 승부지까지 이 바운드 쪽에서 정년태 한 달여 남기고 있기 때문에 상관 벌 수 있는 말 무조건 버려야 됩니다. 자, 플리티보이 놓고 때려주면 되겠고 저 역시 플리티보이의 강추를 말씀드리면서 우리 신하연님 근데 13번 제트삭스가 1400이라면 여기 재밌거든요. 직전에 제가 봤을 때 도착자도 거의 없는 착순권 좀 외를 밀렸지만 네. 이 제트삭스가 이번엔 제가 좀 박시정 기사도 서둘러 주면 이건 재밌을 것 같아요. 끝번에 다시 한번 걸려들었고 끝번 시정했고 네. 저는 제트삭스를 누르스 보픈 마필로 선정해 드리면서 신하연님도 플리티보이 놓고 하시는 거 맞죠? 예, 일단 네. 1하고 5 두 마리 중에서 좀 골라 때리려고요. 네, 신혜원님은 플리티보이 놓고 직전에 사연이 있었던 안 갔던 1번 새벽날개 5번 서울항태자 이 두 마리 한번 노리자 말씀해 주셨고요. 5세는 플리티보이는 강축이고요. 저는 13번 제트삭스를 노린수 복변 마필로 선정해 드리면서 토요일 경마 방송을 모두 마치면서 일요일 경마에서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